안녕하세요. 네, 아주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이 또 극장에서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배우님, 또 감독님, 스태프분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앞쪽으로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앞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통해서 오늘 상영한 단편 섹션 첫 상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도 하시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독립영화 동행의 상영을 맡은 황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행에서 수연 역을 맡은 이승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애 연출을 맡은 최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두영 역할의 이동현.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PD 맡았던 전우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포 단편 영화 과외 선생님 감독한 구자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외 선생님의 김소영 역을 맡은 오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첫 질문 하고요. 또 관객분들 질문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행팀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감독님은 아쉽게도 참석을 못하셨지만 네,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든든하게 네. 두 배우님이 함께 해주셔서 일단 너무나 명연기를 펼쳐주셔서 굉장히 잘 관객분들도 몰입해서 보셨고요. 네. 일단 어떻게 좀 이 연기에 네. 이 뜻을 갖고 계셨던 것인가, 어떻게 좀 같이 함께 하시게 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엄문석 감독님 저랑 친구인데 같이 이렇게 시나리오 얘기를 하다가 그 시나리오 같이 쓰셨던 분께서 이제 황치열 씨가 이 주인공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전부터 이제 문석이가 이제 대본 리딩 같은 거 할 때 이제 제가 같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연기를 좀 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수다 보니까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연기에 또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수는 솔로 가수다 보니까 이제 혼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기를 하니까 우리 수현 씨랑 또 이렇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액션을 하면 리액션이 오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처음 접해보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이제 솔로 가수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룹이었으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았을 텐데 너무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고 좀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승윤 배우님께서도 굉장히 사실 극 중에서 어떤 대사의 연기라기보다는 정말 리액션으로 더 집중해서 가야 되는 연기라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즐거운 현장이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는데 어떠셨을까요? 사실 제 캐릭터는 대사가 별로 없고 좀 말이 없고 위축돼 있는 수연이지만 사실 현장은 너무 즐거웠고요. 아시다시피 여기 선배님이 너무 쾌활하시고 또 감독님이랑 또 친하다 보니까 그 두 분의 뭐라고 하지, 티키타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게 거의 그 현장 분위기를 막 주도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게 촬영했고 또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해서 네. 아마 질문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팀의 감독님과 또 배우님, 또 오늘 프로듀서님도 같이 해주셔서 일단은 좀 굉장히 사실 좀 묵직한 주제이기도 한데 트라우마와 관련된 또 피해의 어떤 사실을 자신이 직면한다는 점이 풀어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도 경쾌하면서도 또 좀 의미심장하면서도 그 리듬감을 굉장히 잘 살려내신 것 같아요. 감독님의 좀 연출의 의도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저희 학교 졸업 작품이에요. 졸업 작품인데
당당하게 꼴찌를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성적으로나 뭐나. 근데 이제 그 졸업 작품을 준비하다가 너무 안 풀려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어떤 거에 다가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경쾌하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두영을 연기한 배우님께도 어떻게 좀 굉장히 열연을 펼쳐주셨습니다. 조마조마한 그런 느낌부터 이제 나중에 아주 통쾌하게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어떤 면들을 좀 주안점을 두시고 연기하셨을까요? 준비 과정에서 감독님이랑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있어서 사실 현장에선 별다른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현장에서는 뭔가 재밌게 하기 바빴던 것 같고 이제 준비할 때가 조금 어쨌든 가볍지 않은 이야기다 보니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쉽지 않았다 뭔가. PD님께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그 모든 제반 사항들을 준비해 나가시는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면들을 좀 같이 좀 의논하시면서 준비할 때 좀 더 중점 두셨을까요? 사실 감독님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두영이 있고 사실 감독님이 두영이에요. 그래서 되게 겹치는 게 많은데 그거를 이 소재나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조금은 위화감이 들 수도 있는 얘기일 수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두영이를 가장 사랑스럽게 표현할까 그것만 사실 중점을 많이 뒀고 그리고 그 아무래도 실제 전공이 금속공예세요 저희 감독님이.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한 거는 오히려 더 많이 감독님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사실 그런 거보다는 이 두영이 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데 같이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과외 선생님의 감독님과 배우님께도 여쭤볼게요. 그 굉장히 장르 영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는 공포, 또 호러, 미스테리 이런 장르를 좀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 장르의 어떤 맛을 아주 잘 살려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좀 면들을 조금 더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감독님께 여쭤보고요. 또 배우분에게도 작업하면서 좀 준비하면서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준비했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제가 원래 영어 학원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되게 많이 와요. 와서 책상에 눕거나 낙서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되게 관심이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되게 이제 끝나면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애들한테 관심을 더 가져야 됐는데 제가 선생으로서 이제 부족했던 그런 모습들을 뒤돌아보면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또 의도가 있으셨네요. 이 작품의 시작에 있어서는. 네, 배우님. 제가 작품을 준비하면서 감독님이랑 스태프분들께서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큰일 없이 되게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촬영장의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긴장 없이 잘 촬영을 끝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네, 여기 그 세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손 다시 한 번만 크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뉴스에서 그 과외 그 선생님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봤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그거를 보고 영화를 만든 건 아니신 것 같은데 그거랑 약간 겹쳐서 아까 조금 충격이었거든요. 혹시 어떠셨는지. 과외 선생님이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제 영화를 이제 좀 찾아보면서 기사들을 봤는데 이
사실 이 영화는 제가 이제 한 2년 3년 전에 그 군대에 있을 때 쓴 거라서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뭔가 이 시기적으로 사실 여러모로 뭐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경우도 지금 뭔가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이슈들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영화가 꼭 어떤 시의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지 않더라도 영화가 갖고 있는 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사회적 맥락과 맞닿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저도 좀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을.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좌석에 앉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황치현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영화 속에서 상수가 친구를 잃었잖아요. 네네. 잃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오는 장면이 너무 리얼해서. 네. 그랬던 적은 없어요. 예. 친구가 이렇게 뭐 같이 함께했던 친구가 이렇게 먼저 운명을 달리하고 뭐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내용 그 씬이 저희 첫날 촬영하는 저녁에 찍었던 씬인데 이제 처음 이제 우리 소연이 만나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죠. 그죠? 원래 제일 마지막에 찍어야 되는 장면을 첫날에 찍는 거라서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하고 이제 원테이크로 이렇게 찍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찍을까라고 이제 문서희가 잘 나왔다고 바로 넘어갔던 그런 씬입니다. 네. 좀 진심을 담았던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좀 뭔가 음악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공감이 돼서 좀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찾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3일 안에 다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촬영하신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연기하실 때도. 그 3일 동안 거의 아침부터 밤까지 풀로 찍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이게 좀 짧다고 처음에 생각이 됐었는데 이게 짧으니까 뭐라고 하지? 오히려 되게 집중도가 올라간 느낌이 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압축된 시간 동안에 최대한 해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뭔가 확실히 열심히 해본 것 같아요. 뭔가 3일 동안 합숙한 느낌. 맞아. 네. 맞아. 눈 뜨면 수연이 보고 자기 전에 수연이 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농도가 아주 짙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네, 저기 맨 마지막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화 잘 봤고요. 저기 상수와 수연이 연결고리 건데 어떻게 동행을 하나 그게 궁금했는데 되게 잘 봤고요. 저는 수연님이 계속 끈을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영화를 좀 놓친 게 있는데 그 끈의 의미를 잘 파악이 지금 아직 안 돼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수연이는 뭐라고 하지? 약간 불안도가 조금 높은 친구여서 항상 그 수첩을 들고 다니고요. 그 수첩을 잇는 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자기의 애착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 계속 이유 없이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물건이어서 손에서 놓지 못하고, 그러니까 약간 유아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골이 깊은 거가 걸려 있어서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끈을 손에서 못 놓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문지르고 만지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 장례식에서 자기도 모르게 떨어뜨린 거를 상수가 우연히 발견을 하고 주워서 마지막에 짱짱하게 묶어서 돌려주잖아요. 그게 이제 상수가 저한테 건네는 어떤 위로 같은 거였고, 네, 수연이한테는 그게 어떤 애착 물건 같은 그런 거였어요. 상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수연이 정신줄 같은 거죠. 그죠? 네. 정신줄 잡아라. 잘 잡아라. 네, 혹시 다른 두 팀에도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다면 먼저 좀 부탁드리고 또 전하겠습니다. 네, 이쪽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영님 마지막에 그 만드시는 게 하트 모양 그잖아요. 왜 하트 모양인지 아니면 그 앞에 컴플렉스가 해결돼서 그냥 이제 새로운 뭐 이렇게 느낌으로 심장의 의미
제가 개인적으로 의도로 한 거는 이제 사실 트라우마라는 것 자체가 저는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 두영이가 계속해서 아마 가슴을 만지면 또 우울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드러낼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좀 성장시키고 싶었어요, 두영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제가 좀 아까 뭐 PD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공예를 전공을 했다 보니까 그게 뭘까 생각했다 이제 브로치를 만들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하트도 조금 유치할 수도 있는데 그 심장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신 관객분 계시다면 과외 선생님 팀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실 처음에는 그 전형적인 서사가 좀 예상이 됐었는데 의외로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좀 근원적인 공포가 있는 게 아닐까? 그냥 뭐 단순하게 보자면 입시 열기라든지 뭔가 이 과외를 해야만 하는 그 청년 세대의 불안 이런 것으로도 갈 수 있는데 뭔가 조금 더 이 과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된 좀 공포가 여기에 좀 밑자락에 깔려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는데요. 혹시 공포의 레이어가 감독님이 생각했을 때 더 좀 촘촘하게 있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좀 혹시라도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약간 전반과 후반을 좀 차이를 많이 두고 싶었어요. 전반에는 약간 클로즈업을 좀 많이 쓰고 후반에부터 이제 그 집의 그 정체를 진짜 드러내면서 와이드를 좀 많이 쓰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뭐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뭐 교육열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제 기획 의도는 약간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 아이는 처음부터 이제 죽어 있었는데 그거를 눈치를 못 챈 선생님이 이제 벌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부분이 이제 아이가 정말 쓰기 싫었던 그 영어를 드디어 썼을 때 깨닫는 게 저한테는 되게 핵심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감독님께서 쓰신 기획의 의도를 보니까 뭔가 그 다양한 국가에서 거주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뭔가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그런 미스테리 장르들을 좀 엮어보고 싶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을 두신 걸까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 그 시나리오를 제가 영어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누가 번역을 이제 지인분이 이제 도와주셨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도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상상했던 그런 세계가 많이 변형되고 사실 이제 막 한국 교육열에 대해서 제가 뭐 말을 많이 못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보는 영화들도 다 거의 미국이나 이제 그 영어권 이제 나라들의 영화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쪽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 혹시 질문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손을 들어주세요. 네, 여기 첫 번째 줄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님께 그 동행의 수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장례식장에서 왜 이렇게 상수한테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격적으로 막 네. 모두가 당황했던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연이는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큰데 그게 이제 어머니를 학대하던 아빠와 그리고 실제로 수연이도 학대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보육원으로 가서 이제 지내고 있잖아요.
이 친구는 뭔가 잘하면서 이 걸렸던 고리를 해소할 기회가 딱히 없었던 것 같고 그거를 그냥 다 성장한 줄 알았지만 이제 그 과거에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꼬이고 병들어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떤 식의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랑 그렇게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다정한 사람인데 순식간에 이 사람을 그냥 너무 전혀 아무것도 믿지 않고 그냥 그게 더 싫고 그러니까 이상한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좀 당황스럽지만 어떤 식의 공격성이 발휘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격성이 이제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된 것 같다는. 저 원래 또 대사가 있었죠. 네 원래는 아니 네. 원래 대사가 있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막 한 다음에 대사가 네가 원한 게 이런 거 아니야? 라는 대사. 너도 이런 거 원한 거 아니야? 너가 이런 거 원한 거 아니야? 라고. 그래서 전혀 이 사람에 대한 완벽한 불신을 그 순간에 폭발시키면서 네. 근데 이제 그 대사는 편집이 됐지만 네. 그런 그 장면 다들 궁금해하셨던 네. 그 장면인 네. 것 같아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랬죠. 네. 혹시 또 세 번째 줄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과외 선생님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연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반전 캐릭터를 갖고 계셨는데 혹시 어떤 거에 모티브를 두고서 연기를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감독님이 주신 소리가 잘 나오고 있나요? 예. 그 감독님이 주신 대본을 분석하면서 감독님이랑 같이 리딩하고 배우님이랑 같이 말을 하면서 이제 캐릭터 분석을 하면서 그 상황이랑 맞는 감정을 찾아가면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팀에게도 혹시 질문이 있으신 관객분 계시다면 네, 여기 세 번째 가운데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연기하시는 게 조금 이제 이 착용도 좀 하시고 그런 신이 조금 많으셨는데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는지. 아, 네. 첫날에는 이게 계속 이렇게 자꾸 뛰어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쉴 때도 이렇게 잡고 있게 됐었는데 이제 근데 뭔가 2회차, 3회차 갈수록 저도 그게 생각보다 불편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이다 보니까 땀이 조금 많이 나서 뭐 진짜 조금 습기가 차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은 힘들었지만 네, 한번 근데 옷 갈아입을 때 한번 어떤 행인분이 그걸 보셔가지고 그때 되게 조금 민망했던 기억 정도 있고 막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뭔가 그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은 두영이라는 그리고 모든 그 인물들이 대체로 본인이 직면한 어떤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 그걸 정확하게 말한다라는 점에서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나도 어쨌든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두영이 그걸 또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로 보이기도 해서 혹시 감독님 혹은 배우님, 뭐 PD님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 나누신 게 있을까요? 아까 꼴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는 사실 성숙과 많이 거리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앞에 사랑스럽게 만들지만 조금은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쓰자 해가지고 저희 그래도 동기들은 이제 그렇게 현명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첨언을 조금 하자면은 저희 팀원들이 사실은 다 영화 전공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배우님도 그랬고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금의 모습, 그러니까 이 어설프고 뭔가 어색한 모습들을 그냥 박제를 하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면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요. 오늘 첫 상영이었던 만큼 좀 아쉬운 마음은 다음 상영에서 또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마무리 인사를 한 분씩 짧게라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과외 선생님 팀 배우님부터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 제가 공포라는 장르는 처음 해봐서 많이 어색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공포가 처음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공포 영화 많이 만들. 너무 무서워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감사합니다. 방금 감독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 전공자가 아니고 지금 영화제 처음 오는 거라서 좀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네, 이렇게 많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좋은 영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영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도 독립 영화에서 얼굴을 많이 비출 수 있도록 계속 애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현 배우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영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기회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한 시간들을 이렇게 함축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 4일도 있고 6일도 있는데 많이 보러 와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원은 나오지 않을까요? 음원은 나왔던 음원이요. 그대가 사라진다라는 노래는 이제 원래 나왔던 음원인데 저희가 이제 문석이가 노래를 들어보고 너무 영화랑 너무 잘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수록하게 된 거고. 제가 너무 뒤늦게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 네, 수록곡이라서. 네, 그래서 또 제 음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연기적인 부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게스트분들 먼저 퇴장하시고 분들 조금 앉아 계시다가 퇴장 도와드리겠습니다.